경찰이 지난 19일 3명이 숨진 여인숙 화재 수사를 방화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6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았는데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제연수 논란을 빚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감독 사각지대라는 지적입니다. 감사 등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 축산분뇨 처리장의 반입 제한 사태가 익산시와 위탁 처리업체 갈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 토론회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정책 검증 강화와 SNS 접목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당초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는데 경찰이 방화 용의자를 붙잡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를 끌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한 남성. 곧 근처에서 불길이 치솟고 남성은 다시 골목 입구로 와 불이 난 곳을 지켜봅니다. 지난 19일 새벽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의 방화 용의자 62살 A씨입니다. 용의자 A씨가 자전거를 끌고 들어선 골목입니다.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불이 난 여인숙이 나옵니다. 100m가 채 되지 않는 골목길에 A씨는 5분가량 머물렀는데 불이 났을 무렵 여인숙 앞을 지난 사람은 A씨가 유일했습니다. 현장에서 벗어나 5km 거리 집으로 돌아간 A씨는 주변에 자전거를 숨겼고 다음 날은 화재 현장에 다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어제 오전 A씨를 집 근처 한 PC방에서 체포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에 그곳을 동행한 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주변 영상 자료, 단무사 결과 같은 방화에 혐의점을 두고 용의자를 체포영장에서 체포해서 A씨는 여인숙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후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방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이 났을 무렵 여인숙 앞 골목을 지나간 이유 등을 더 추궁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황제연수 논란 보도. 오늘은 협의회 규약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호화 연수가 추진이 가능했던 건 규약이 워낙 허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수천만 원씩 내는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 규정이 없고 사후 감독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전북 5곳 등 전남북과 경남 11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회는 회원자치단체들이 규약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진강협의회의 규약은 어떨까? 운영경비는 협의회 회원자치단체들이 낸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부담금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쓸 수 있다고만 정해놨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사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호화 국외연수에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부담금 사용 내역 등 협의회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위반 사항들이 있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협의회 부담금 규정이 미비해 법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해당 규정을 근거로 위법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나 감사는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쓰는 만큼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부담금이 시민, 도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사실은 그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어떤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라북도가 좀 나서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그런 제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통제 사각지대인 행정협의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네, 이번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황제연수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주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혜인 기자. 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자치단체들이 해마다 부담금을 내고 있죠. 앞서 리포트에서 구체적인 사용 규약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이 예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자치단체들이 낸 부담금은 그해 협의회 운영을 맡은 자치단체 담당 과장이 관리하는데 이 과장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넣어서 부담금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에 따라 11개 시군이 모여서 구성한 협의회인데 이게 개인 친목 모임도 아니고 한 사람 개인의 통장에서 운영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 지자체당 3,500만 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1년이면 4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을 개인이 관리한다고 하면 이건 횡령이나 전용, 편법 지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기사에서 나왔듯이 이 돈의 지출에 대한 규정은 단 2줄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려고 운영 규약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국외연수는 어디 가서 뭘 보고 와서 정책에는 무엇을 반영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담겨서 사후에 공개되고 있습니까? 네, 협의회 홈페이지에 현재 보고서는 없습니다. 개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각각 보고서가 올라와 있긴 한데 그 올린 곳도 있고 올리지 않은 곳도 있고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올라온 것도 내용을 보면 같은 보고서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내용이 전부 다 비슷합니다. 연수 비용 내용도 일반 지자체처럼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국민들 세금으로 가는 연수인데 이처럼 허술한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면서 사실상의 집행 규정도 없이 곶감 빼먹듯이 예산을 빼먹었고 이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만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섬진강 행정협의회에는 전라북도의 자치단체가 5곳이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나 또 행정안전부가 진작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개선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전라북도도 행정협의회에 대한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그런 자체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없었다는 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애초에 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허술하게 만든 행안부도 물론 잘못이 있다고 보고요.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섬진강 협의회에 있는 전북의 5개 시군만이라도 전라북도가 이들이 그동안 부담금을 얼마나 어디에 썼는지 또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주혜인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익산 왕궁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이 분뇨 반입을 제한하면서 농가들이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익산시와 위탁업체 사이의 책임 공방이 감정 싸움으로 확산될 기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현재 왕궁 가축 분뇨 처리장 이용 농가는 모두 104곳. 2013년 126농가에서 6년 만에 22곳이나 준 것입니다. 하루 가축 분뇨 배출량도 681톤에서 533톤으로 20%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처리량이 줄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수질 부적합 판정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수질 기준을 맞추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업체가 거꾸로 분뇨 반입을 제한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지시 지급금이라고 이제 협약이 정해졌는데 그게 산정이 좀 달라요. 사업자 규칙일 때하고 주무관청 규칙일 때하고 이게 다르다 보니까 저기서는 최대한 버텨가지고 자기 이윤만큼 받아서 나가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위탁업체는 지난 6월 수질 검사 결과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하는 물질이 많아져 정화에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반박합니다. 익산시가 수질 개선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만 받아줬어도 이번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물량이 줄여서 빨리 우리는 안정화 시키기 우선이거든요. 물처리 안 되는 상태에서 많은 양을 빌런다는 건 그것도 무슨이거든요. 익산시와의 위탁업체는 시설 운영과 관련해 이미 5건이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 양측의 불신과 갈등 속에 사태 해결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달 전북에서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가 6만 2,7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뒤 9개월 만에 전북의 주거 급여 수급자가 5천 명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은 그만큼 전북의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도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문제에 대한 돈의 야권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 특히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화가 나 있다고 말했으며 평화당 여성위원회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라며 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성엽 대한정치연대 대표도 조국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편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 토론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토론 주제의 선정, 방송 시간대 변경, SNS와 접목한 토론 진행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80%는 방송 토론을 한 번 이상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방송 토론이 유권자의 선택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상호 비방으로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쫓기다 보면 주요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가진 선거 방송 토론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을 위해선 주제를 한정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안에 걸린 집중적인 주제별을 10가지 할 거를 한 가지로 한다는 그분의 어떤 전문성과 또 거기에 대한 집중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변화한 시대에 맞게 방송 토론과 SNS를 연계해 유권자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SNS를 통해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이런 보안 장치들이 있으니까 방송 토론을 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좀 편집을 한다든지 진행을 하면 언론사의 주요 의제가 아닌 유권자가 알고 싶어하는 주제를 토론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평소에 신문사나 지역 언론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이 반드시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아닐 수도 있다. 포럼에서는 또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후보자들의 주장은 반드시 사후 검증하고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로 토론 시간을 이동해야 실효성이 크다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지역에서 언론과 학계, 정치계, 시민단체가 선거 방송 토론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내년 총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의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생물산업진흥원과 군산의료원이 그리고 전북연구원이 가등급을 받았고 문화관광재단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가등급을 받은 3개 출연기관의 직원들은 130%의 성과급을 받지만 라등급인 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의 성과급은 70%로 줄어듭니다. 또 라등급인 문화관광재단은 내년에 정원을 늘릴 수 없고 호봉승급도 0%라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전라북도는 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출연기관의 경쟁력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제경찰서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5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3시쯤 김제시 백산면 한 사찰에서 필로폰을 몸에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꺼내 들고 2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고 소변 간이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무주군 적상면의 한 도로에서 46살 박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변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 46살 김모 씨가 숨지고 박 씨는 목과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익산 29도, 전주 28도, 장수 26도 등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휴일은 모레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